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. 2010년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녹색 기후기금을 전 세계가 설치하기로 하고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각국의 실천이 절실한 가운데 녹색 기후기금이 왜 중요한지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오셨습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녹색 기후기금이 기후변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. 먼저 이 기구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. 예, 녹색 기후 기금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거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, 뭐 홍수,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잖아요. 일종의 기후 변화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온 그 어떤 그 사회적 전 세계적 책임을 더 지어야 한다라는 어떤 세계적인 공감이 네. 있죠.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나름대로 합당하고 그 정당한 요구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2012년에 이제 칸쿤 유엔 그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. 벌써 이제 햇수로는 네. 2년인데 만으로 한 1년 정도 전에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유치가 됐죠. 그래서 그 여기에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여기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그 100조 그러니까 한 1,000억 달러 달러. 네. 정도를 이 기금을 조성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하기 위한 그런 파이낸스 개념으로 설치가 돼 있죠. 네, 기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네. 기금이 마련이 돼야 할 텐데요. 실제로 지금 각 나라에서 얼마를 공여를 하겠다고 했나요? 벌써 이것을 합의한 지가 벌써 한 5년, 아니 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초기 단계고 걸음마 단계고 네. 이 기금을 2020년까지 1,000억 달러, 그러니까는 100조 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미흡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지금은 나름대로 이 GCF라고 하는 녹색 기후 기금의 어떤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아니면 기반을 닦기 위한 정도의 기금밖에 안 모아져 있는데 그나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사무국을 유치한 나라로서 그리고 전 세계 그 솔선수범한 많은 나라들이 일종의 우리는 이만큼의 그 기금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나름대로 많이 이끌어내서 지금은 목표했던 것의 한 10분의 1 정도, 네. 100억 달러를 약간 그 상회하는 수준으로 모아졌습니다. 그래서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요. 30억 달러.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다음으로 15억 달러. 네.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그 프랑스가 10억 달러. 스웨덴조차도 한 1억 달러가 좀 넘고 그 유치국인 우리나라도 그거보다 한 예전에 한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1억 달러를 공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이 인류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.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. 어느 정도로 큰지요? 이것이 이제 뭐 세계 에너지 기구 IEA 같은 경우는 그 연간 한 5조 원 정도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섭씨 2도씨 이상 더 그 지구의 온도가 오르는 걸 억제하기 위한 비용이 네. 1년에 5조 원 이상 들 것이다. 이렇게 이제 해마다 계속 그렇게 드는 거죠. 그거 외에도 뭐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도 1년에 5조 7천억 달러씩 비용을 투자해야만 그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그 방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네. 이제 보는 거죠. 그 외에도 뭐 그 이상을 얘기하는 뭐 연구 기관이나 이런 그 세계적인 기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하죠. 그리고 이 녹색 기후 기금조차도 뭐 환경 분야의 뭐 월드뱅크라고 얘기를 해서 네.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 개도국이나 그 제3세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해마다 1,000억 달러를 모아서 기금을 확보해서 실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선진국들의 요구가 나름대로 반영돼서 네.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까지 1,000억 달러
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. 네, 녹색 기후기금을 유치한 한국 그리고 인천 차원에서도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 일단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유치국으로서 그 더 다각적인 그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, 우리도 이제 그 공적 그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이제 그 ODA 그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 유일한 나라이지 않습니까?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, 전 세계에서의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, 특히나 상징성으로도 이 GCF를 유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공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. 이 기금, 녹색 기후 기금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,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이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한 뭐 인프라나 기술, 산업 네.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것이 나름대로 구심력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이런 녹색 기후 기금의 참여와 실천, 이행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그 해당 시인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 기후 변화라든지 그 어떤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전 세계 도시, 대도시만 놓고 봐도 거의 그 제일 하순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은 그 오히려 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을 때 뭐 연간 3,500억 원 이상의 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, 이런 장밋빛 미래만 여전히 붙잡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. 정말 기후 변화에 앞장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인천시가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녹색 기후기금이 기금을 확보하고 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아 보이는데요.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길게 얘기해 주시죠. 네, 지금 현재 추세대로 그나마 뭐 지난해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많은 선진국들에서 특히 이제 녹색 기후 기금 이사국 나라를 중심으로 한 25개 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, 이걸 이제 2018년까지 분할 납부제 하도록 네. 되어 있는데, 그 너무 지금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. 그래서 그렇죠. 이 예. 기금 확보가 일단은 중요하죠. 그리고 개도국에서 얘기한 매년 1,000억 달러, 얘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2020년까지 1,0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더 지금보다 그 네. 선진국들의 어떤 실천, 이행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. 이걸 또 강제하기 위해서 유치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또 상당히 네. 외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어떤 솔선수범한다고 보여질 정도의 어떤 노력이 더 절실한 게 사실이죠.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이 GCF를 유치하기 위해서 6개 나라가 경쟁할 때 나름대로 자구적인 계획들을 보면 그 거기서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 뭐 공여하겠다고 낸 것도 있지만, 자체 기후 변화, 기후 금융 준비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후 변화 개도국을 지원하고 그 큰 대도시들을 어떻게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그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마련한 걸 보면, 우리나라도 이런 실질적인 이행 프로그램들을 그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 그 녹색 기후 기금의 기금 확보라든지 활성화, 또 운영의 그 어떤 정상적인 걸 이제 도모하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기후 변화에 대응은 인류 공동의 과제로 당면에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이 출범하고 개도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이 국제적인 권한을 가진 건데요.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녹색 기후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조율 등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.
인류가 만들어낸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가 소중한 역할을 해나가길 바랍니다.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